148쪽이죠? 네. 9번 148쪽에 9번 문제 보시면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종전의 임대료 기타 질이 사용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비법에서는 임대료 증감 청구는 인정이 안 됩니다. 전면 철거하기 때문에 임대료 증감 청구는 없고 목적 불가능을 위한 해지만 존재합니다. 개발법과 차이점이죠. 이번에 시장운수가 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부과금을 징수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2%가 아니고 4%를 지급하라. 한 번에 관리청기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소유상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관리청 인가고시가 있을 때로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시 금지되는 효과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정확합니다.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 넘어가니까 그 직전까지 최대한 금지가 된다. 4번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은 사업 시행계획에 의해서 처분 또는 관리해야 된다. 처분 관리는 어느 계획에 따라 하는 겁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하죠. 사업 시행계획은 시행에 대한 계획서잖아. 사업 시행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 관리 처분 계획이 관리 처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이니까 관리 처분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죠. 5번에 주임법상 전세권의 최단기간 보호 규정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최단기간을 보호해주는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을 안 합니까? 언제부터 적용 안 한다 그랬어요?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시행 인가가 아니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 공사를 시작하니까 공사랑 관련된 효과로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보호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여러 가지 보호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사람들 내보낼 수 있고 공사할 수 있으니까. 자, 10번의 기존업주를 철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 기존주를 철거. 기존의 건축물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철거해야 되는 이 원칙. 다른 얘기 없으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후 철거해야 됩니다. 2번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업체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와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해당 건축을 철거할 수 있다. 자, 우리 미리 철거할 수 있는 예외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범죄 발생 우려 이 두 가지 경우죠. 미리 철거할 때는 3번 위 2의 경우 시행자는 기존 건축을 소유자 동의를 얻으면 철거할 수 있다. 지금 이 말대로라면 기존 소유자 동의만 얻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를? 시장에서 허가도 또 받아야 되잖아. 기존 건축 소유자 동의와 시장운수 등의 허가를 얻어. 미리 철거할 때는 소유자 동의만으로 안 돼요. 시장운수 허가까지 얻어야 됩니다. 틀렸고. 4번의 위 2의 경우 건축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리 철거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미리 철거했으니까 권리 의무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리 철거했더라도. 5번의 시장운수는 일주일 전과 일몰 후에는 기존 건축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일주일 전 일몰 후면 야간이잖아. 야간에 기존 건축을 철거를 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한할 수 있어야지. 야간인데. 야간에 뭐 다른 사람들 이웃이 뭐 자든 말든 그냥 막 철거 공사해요?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11번에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앉으시면 편하게 앉으세요. 매번 들어오실 때마다 그렇게 조심조심 하시면서 왜 자꾸 지가 그래. 그냥 시원하게 들어와 있으면 되잖아. 11번에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 처분에 의해서 관리하라.
2번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 증서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분할된 땅은 투기랑 관련이 있다고 봐서 현금 청산 가능하다 그랬죠. 3번의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조를 분양 예정인 대지연출의 추산액이 포함되어 있다. 관리처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분양할 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 그래서 우리 청산금 명세는 없다 이렇게 했던 거. 4번의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대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총회 결의를 통해서 보통 관리처분계획이면은 조합총회에서 그죠? 얼마 동의였던가요? 과반수 동의죠. 과반수 동의. 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처럼 이 시행자 밑에 나오는 계획은 다 중요하고 이런 계획은 출석 정도수는 예외 20% 이상이 직접 출석. 의결 정도수는 예외 과반수 동의라고 했잖아요. 과반수 동의 자체가 총회에서는 센 거다. 더 센 게 3분의 2고 3분의 2는 뭐 10% 이상 늘어날 때 사업비 그런 말 들어갔을 때만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인가를 그 다음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변경할 때 얘기거든요. 관리처분 변경할 때. 변경할 때도 원래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 의결 필요 없고 시장을 속에 인가 필요 없고 신고만으로 되는 경미한 변경이잖아. 그럼 지금 이 내용이 경미하냐 안 하냐.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소유자에게 임대책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한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은 주택 분양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 있던 권리를 본인이 포기하고 그럼 그 사람에게 줄 필요 없겠네 그죠? 그 사람에게 임대책 주겠다는 쪽으로 변경한다. 이것이 가벼운 거예요? 아닙니까? 자, 어떤 물건 주기로 했던 사람에게 물건 안 주는 쪽으로 바꾸는 거야 지금. 이게 가벼운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처음에 물건 안 주기로 했다가 새로 물건 주는 쪽으로 바꾸는 게 가벼운 거예요. 안 주는 게 가벼운 건가요? 주는 게 가벼운 거야? 안 주는 게 안 주는 게 가벼워? 주는 게 가볍다고? 자, 개발법이나 여기나 다 원리 똑같아요. 개발법에서 나오던 여기서 원리 똑같아. 자, 우리 개발법으로 따져볼까요? 어떤 사람이 환지를 안 주기로 했다가 환지 안 주면 현금 청산 아닙니까? 환지 안 주기로 했다가 환지를 주는 쪽으로 바꾼다. 환지 계획을 바꾼다. 이게 가벼워요?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환지 주니까? 새로 환지를 주니까 가볍지 않다? 네. 환지 주면은 새로운 환지 설계를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막 계획을 바꾸겠네? 네. 이게 가볍지 않지, 이게. 자, 반대로 환지 줄 사람에게 환지 안 주고 현금 청산으로 해주겠대요. 이게 가벼워요? 아니, 자, 지금. 자, 지금 원인은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래, 밥 먹은 지.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나 지금 여기 지금 머리에 지금 쓸려야 되는데. 자, 우리 환지든 관리처분이든 물건을 땅을 준다, 건물을 준다 그러면은 환지에서는 환지 설계라고 여기서는 분양 설계를 하잖아요. 새로운 건물 지은 거 설계하잖아. 근데 처음에 안 주기로 한 사람에게 물건 주기로 다시 바꾸면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처음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거에다 어디다 다시 질지 막 새로 결정을 해야 되겠네? 이게 상당히 중대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 생기잖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주기로 처음에 했다가 물건 안 주는 쪽으로 가면 그 물건 안 줘도 돼요. 새로운 설계 필요해요? 필요 없어 이제는. 그럼 그 사람에게 안 주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안 주면 이거 일반 분양 해버리죠. 더 비싼 돈 받고 일반 분양 해버리지. 설계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있는 거 그대로 짓대? 지은 것을 일반 분양하면 돼요. 돈 더 받고. 조합원에게 주는 게 훨씬 싸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 받기로 했다가 물건 안 주는 쪽으로 그러면 대환영이야. 그냥 얼른 현금 청산해 주면 돼 그냥. 근데 물건 안 받기로 했던 사람이 그냥 받겠다고 우기면 곤란해지는 거지 그게. 원리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주택 분양 안 해. 임대차 주겠대요. 가벼운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에요? 가벼운 일이지. 그러니까 의결 필요 없다 그래야지. 틀린 겁니다. 남편에게 그 반찬을 해줬는데 뭐 하나 국을 끓여줬는데 이거 본인이 안 먹고 그냥 거기 있는 김치 이거로 먹겠대요. 어떻게? 일 다시 해야 돼요? 그냥 가벼운 일이야? 가벼운 일이죠?
자기가 안 먹으면 자기 안 먹을 뿐이지 뭐 어때. 다른 거 먹으면 되지. 근데 이거 도저히 못 먹겠대. 다른 거 끓여달래. 에이그 그래 지금. 그건 중대한 일이지 여러분. 똑같은 얘기야 이게. 원리는 다. 그렇다고 경미한 걸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뭐 나올 때마다 판단하시라고. 딱 봐서 찍을 때 정관 및 사업시 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은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 뒤를 읽어보니까 시장은수에게 신고하래요. 신고. 그러면 경미한 사항 아닙니까? 인가받는다는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 이건 경미한 사항이잖아. 신고. 그럼 앞에 걸 보세요. 정관 및 사업시 인가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이 관리처분을 변경하는데 왜 변경하냐면은 앞에 정관이 바뀌어서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사업시행계획이 바뀌어서 거기 바꿀 때 나름대로 절차하겠죠? 그쪽에 절차 거칠 거 아닙니까? 거기가 바뀌어서 뒤에 것이 자동 바뀐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경미한 것으로 보이나요? 이게? 또 안 보여요? 이것도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거. 그래서 틀린 것은 지금 4번 맡으려고 5번은 맞는 거죠. 새로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고 앞에 것이 바뀌어서 거기에다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잖아요. 그럼 앞에 바뀔 때 다 절차 거쳤을 거 아닙니까? 또 할 필요는 없지. 사업시행위에서 바꿀 때 글쎄 거기서도 똑같이 조합은 과반수 찬성이고 인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서 그 밑에 것이 바뀐다 그래서 또 받아요. 그거를 또 경미한 것이라고 이런 것도. 경미한 것에 대한 느낌이 아직 좀 덜 들어서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어차피 찍는 거예요. 그런 거 12번에. 자, 정비부상 관리처분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네. 자, 이것도 기출문제 수정한 건데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위원회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해야 된다. 아니, 지상권자가 분양받을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지상권자는 뭐 소유자처럼 제가 사업에 관련돼 있으니까 이제 동의받을 때 입김을 인정해 주려고서 토지공사에 들어왔지만 분양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했죠? 소유자가 분양받지 관리처분 지상권자가 왜 분양을 받습니까? 제외 포함 제외. 이번에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이에요. 기준 세울 때 관리처분할 때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자, 우리 관리처분할 때는 관리처분 기준을 우리 법에 있어요. 법령상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처분기 기준을 법에서 정하는 것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처분받을 때 좀 공정하게 잘 받으라고 이행을 왔다 갔다 하니까 공정하게 잘 받으라고 취지로 기준을 정해놓은 건데 그곳에 이해 당사자인 소유자 조합원 전원이 바꾸는 것을 동의한다면 법령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과감하게 그냥 이것도 판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관과 관련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전원이 다 합심해서 다 동의했대. 그럼 달리 정할 수? 자, 3번의 시행자는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호출의 소유자 동의 및 시장수의 허가를 받아 미리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냥 정답은 이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 수정인데 정답 자체는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1, 2번 기준이 혹시 나오더라도 정답은 간단하지만 상식선에서 1, 2번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까 틀린 거 생각할 때. 4번의 관리처분 인가 오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오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를 사용할 수 없대요. 관리처분 인가 오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오시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 동의를 받더라도 사용할 수 없대. 시행자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 동의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5번의 시행자는 사업시 인가를 받은 후 기존호출을 철거하라. 사업시 인가를 받은 후에 철거하는 겁니까? 언제? 관리처분기 인가를 받을 때 철거하는 거잖아, 원칙이.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정답 수는 쉬운 건데 아닌 부분들 뭐 경미하거나 뭐 이런 거 따질 때 한번 해본 거예요, 상식선에서. 그런데 글쎄 지금 한창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반응이 약간 느린 것 같아서. 자, 이제 관리정고시 오늘 했던 부분이죠. 이거는 뭐
다음은 사업시행 완료 후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절차이다. 맞는 것은 자 1번 분양을 받을 적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대지 확정 측량한대요. 벌써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분양을 받을 적에 통지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소유권 이전 처분하잖아.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처분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전에 대지 확정 측량이 있어야죠. 통지하기 전에 분할이 있어야 되고 분할하려면 그 전에 확정 측량이 있어야 되니까 벌써 이 두 가지만 봐도 벌써 이거 순서가 틀렸죠? 2번 봅시다. 대지 확정 측량 후에 토지 분할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공사 완료 고시 뒤가 틀렸죠? 확정 측량 전에 공사 완료 고시가 나와야지. 항상 확정 측량은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나야지만 확정 측량은 가능하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은 후에 확정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 틀렸고 3번에 시장수 벌써 틀렸어요. 시장수 보고는 나중에 다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벌써 틀렸고 4번에 공사 완료 고시 후에 확정 측량 좋고 측량했으면 분할했고 분할한 다음에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마지막에 보고 5번이죠? 그렇게 따져주는 글쎄 4번이 지금 읽었던 게 4번이죠? 4번이 정답이지. 2번에 다음은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중고 인가 등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때는 시장운수 등의 중고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시장운수가 아닌 시행자니까 공사 끝내면 누구에게 중고인가 받는 거예요? 시장운수 등에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2번은 시장운수 등은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고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고시하라. 이게 시장운수가 하는 준공인가와 준공인가 하고 나서 공사 완료 고시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3번에 시장운수 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됐어요. 완료를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라. 시장운수가 직접 시행했으니까 자기 준공인가 안 받고 공사 완료 고시만 하라는 얘기죠? 4번에 시행자가 아닌 시장운수 등은 시행자가 아닌 시장운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에는 예정자가 완공된 호출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없다. 허가할 수 있다지요. 있다지. 이게 준공인가 전에 허가할 수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준공인가 이후에는 허가가 필요 없고 그냥 쓰면 되니까 준공인가 전에 쓰려면 따로 시장운수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운수는 허가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허가할 수 없다면 아예 허가 못한다 아니죠. 5번에 시장운수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운수 등이 사업시행자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예정자가 완공된 호출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운수가 직접 시행을 했다면 자기가 자기 허가 안 받고 그냥 본인이 시장운수니까 시행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03번에 자, 정비사업에서 대지나 호출을 분양받을 자가 그 대지나 호출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여러분? 소유권 이전 호시 다음날. 4번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종전투자나 호출에 설정된 소유권을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호출에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저절로 넘어간다. 다음 중 그 설정된 것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 여러분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동시에 뭐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각종 등기된 권리. 등기된 권리가 아닌 것 중에서는 이거 언제 소화가 다 되나 이거. 지금 넘어가는 걸 묻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글쎄 내가 언제 소화가 잘 되나 그랬잖아. 다 되나 그랬잖아.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자, 소유권 넘어서 동시에 넘어가는 것으로 보는 거. 이것이 등기된 권리와 주인법상 대항 여건을 갖춘 임차권이 두 가지만 넘어가잖아. 안 넘어가는 게 보통의 임차권 안 넘어간다. 지역권 안 넘어간다. 유치군질권 안 넘어간다. 그럼 거기 바로 1번이 지역권이네요. 지역권은 등기되는 권리지만 넘어갈 성질이 아니다. 종전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 요역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권이 아닙니다. 저당권은 등기된 권리고 2, 3번도 등기된 임차권이니까 등기된 권리고 4번 가등기 담보권 등기된 권리죠. 5번은 주인부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요거까지 넘어가잖아. 답은 1번이 되지. 5번에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이전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운수 등이다. 그러면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네. 시장운수가 시행자라는데 왜 자기가 자기 준공인가를 받아? 안 받죠. 이번에 시장운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예정자가 완공된 것으로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허가할 수 있다. 3번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공부에 고시한 날,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죠? 고시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시한 날? 다음 날. 4번의 정비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맞죠? 네. 등기된 권리는 넘어간 것으로 본다. 또 이걸 가지고 아니 등기된 권리고 만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임부산 대학열 같은 임차권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다면 안 돼요. 맞다고 그냥. 지금 여기서 묻는 건 뭐예요? 등기된 권리가 넘어가느냐 아니냐만 묻고 있잖아 지금. 등기된 권리 하나에 넘어간다 그런 표현이 이제 아니잖아, 그죠? 나온 거 판단하시면 돼 그냥. 하나여면 틀리겠지, 아니잖아. 맞고. 5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대요. 그럼 다른 법률에서 자체로 준공인가 처리했으면 준공인가 받았다는 얘기는? 그럼 시장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아니 이미 그쪽에서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왜 여기서 또 시장운수가 뭐라고 또 다시 받아라 합니까? 안 되지 이거는. 이미 그쪽에서 의제가 됐다는 얘기는,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받게 하면 안 되지. 뭐 이것도 그 6번 문제는 이게 바로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이게 작년 문제인가요? 예. 지금 틀린 거 찾는 건데 4번 보세요. 4번. 정비구역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라면은 공사 다 끝나서 정비구역 해제한 것으로 보는 사유죠? 조합의 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합은 전속한다 그랬잖아요. 조합은 할 일이 많아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해산된 것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맞추는 이게 뭐 작년에 서로 신설된 거 갖고 문제를 낸 거죠. 자, 우리 7번 문제. 청산업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래서 여기 이전고시라면 뭐 소유권 이전고시죠. 청산업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된다. 원칙이죠. 2번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나 분할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했다. 그러면 분할징수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분할징수 가능하다. 청산업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한 거 좋고 5년 맞네요. 4번의 대지나 호출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호출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있다. 이게 틀렸죠. 이제 행사할 때는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서, 그죠? 5번의 시장은주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한 경우 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라. 맞습니다. 틀린 것은 뭐 4번만 틀렸네. 그냥. 정비법상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정했다. 그러면 관리체공이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맞잖아요. 고전에다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의결을 거쳐 따로 정했어요. 2번에 종전에 소유하게 된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사항, 정비사업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제대로 막 평가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제대로 잘 평가하라 그 얘기죠. 3번에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시장허수가 아닌 시행자는 시장허수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번에 청산금을 징수할 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한 끝으로 틀리게 해놨네. 5년은 좋은데 소유권 이전 곳이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이 빠져서 틀리게 된 최근 문제예요. 이것도. 5번에 정비사업이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의 소유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저당권은 물상대예요. 9번의 다음은 정비법상 이전 고시 후 등기, 사후처라 등기를 얘기하죠. 등기에 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시행자와 등기를 받을 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이라고 했잖아. 시행자 혼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공동 신청에 대한 예외 단독 신청. 시행자 혼자. 시행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있다 안 하고 해야 한다지. 등기전 강제주의. 등기 신청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등기전 해야 된다. 강제주의. 너무 가볍게 글쎄 예하니까 내가 참 답하기가 뭐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틀린 거를 지적할 때마다 그 답변하신 분이 그 상처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제가 답변하는데 특히 본인이 고민하다가 긴가민가하면서 이렇게 틀리면 괜찮은데 아주 당연하던 듯이 깨끗한 표정으로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딱 한다면 아주 상처 줄까 봐 말이에요. 참말에 이전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된다. 이전 고시가 있으니 왜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된대요? 이게 맞잖아요. 4번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사완료가 있은 때로부터 이전 고시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이전 고시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어이구 이거 시기가 틀렸어. 시기가.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가 아니고 아까 언제부터 등기 신청하라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 그러니까 그때로부터지. 그때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그때로부터 실제 등기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게 못할 테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못하는 것이지 공사완료 고시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5번의 등기 신청의 확정을 받는 서류에서 이전 고시가 있은 날 이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한 경우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개발법이라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정비법에서는 중간에 어떤 등기도 못한다. 다른 등기 할 수 있는 예외 없다. 정비법이니까 없잖아. 다른 등기 할 수 있는 예외 그럴듯하지만 없습니다. 다른 등기 못한다요. 전부 끝났어요. 정비법 넘기시고 이제 건축법 들어가면 온다. 1번. 자, 좀 어깨 좀 풀어주실래요? 네. 풀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점심 드실 때 든든하게 드셨어요? 너무 든든하게 먹으면 이 잠이 잘 온다니까. 또 그냥 신선한 거 먹는다고 어떨 때 요새 도시락 싸가지고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상추 같은 거 막 먹고 그러면 그냥 아주 좋은 거 딱 식빵이에요, 상추. 우유 같은 거 팍 드시면 그냥 굉장히 졸려. 우유도 그 소화 과정에서 잠자는 거 관련돼 있는 거 나오거든요. 밤에 잠 잘 안 오시면 따뜻하게 우유 하나 데워 드시면 그 잠이 잘 옵니다.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술도 도움이 되는데 술은 많이 먹어야 돼, 많이. 술은 어설프게 먹으면 오히려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와요. 많이 먹어야 돼. 근데 그걸 이제 한때는 몰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간이 망가져가지고. 자, 1번 문제. 그래서 용어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거. 자, 우리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그리고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많이 문제 없나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공작물 맞죠? 공작물 중에서 이 요건 갖춘 걸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공작물은 사람이 만든 인공시설물 다 공작물이라 하죠. 통째적으로 네? 그리고가 틀렸지. 그리고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잖아. 또는 아마 유학생 웃으면 또는에 밑줄이 가 있을걸요? 또는에 두 가지 요소만 갖춰야 된다. 이대로라면 세 가지 요소만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딸린 지점을 포함해서 2번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하는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이죠.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것 중에 아까 그 요건 갖춘 거 정착하지 않은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거 다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1, 2번이 두 가지 아닙니까? 3번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간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공간법상 대지 개념과 일치한다. 뒤가 틀렸죠. 뒤가 그냥 공간법상 구획된 땅이 1필지고 1필지는 일대지를 구성하죠. 지목에 상관없는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냥 지목에 상관없이 무조건 1필지가 일대지가 원칙이다. 지목상 대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쪽에서나 따질 일이지. 이거는 뒤가 틀렸습니다. 4번의 건축의 벽 중에서는 모든 벽이 주요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내력벽만이 주요구조가 된다. 정확하죠? 5번의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분류된다. 따라서 최하층 바닥도 주요구조부이다. 그러나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뒤가 틀렸고 역시. 자, 2번 문제 보시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주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지붕 틀 주요구조입니까? 네. 주계단, 사익기둥, 아니에요. 최하층 바닥, 아니에요. 디귿리얼. 너무 쉽죠? 오히려 제 문제보다 더 쉬워. 기출문제가 더 쉬워. 3번 건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건축이란 건축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가지 개념이죠? 근데 제가 물게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2번 고층 건축이라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을 말한다. 3번에 초고층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맞죠? 근데 여기서 2, 3번에서 주의하실 것은 이거나, 그죠? 이거 또는이지 및 그러면 안 돼. 이거 4번에 준초고층 건축물이랑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 5번에 리모델링이란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에서 대수사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를 개축하는 것은 대수연이 아니다. 일부 개축도 대수연에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건축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아닙니다. 건축과 주택법의 리모델링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는 일부 개축까지 들어갑니다. 나중에 큰 주택, 큰 사업인 주택법에서는 아니죠. 자, 4번의 건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 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때요? 지금 이것도 기출문제잖아. 다 이런 거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지금 대수선 개념은 여러분 대수선 또 생각해 봅시다. 주로 주요구조들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건데 이 주요구조 등 중에서는 3이라는 숫자랑 관련되는 거 아닌 것부터 3이라는 숫자랑 관련되는 건 5가지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내기 보지 마. 이것이 3이랑 관련돼 있다. 내기 보지 마 3 하고 있는 거. 그거 5가지만. 30제곱미터 면적 따지는 게 30 이상이에요. 내력벽과 외벽의 마감 재료 2가지고. 나머지 기둥보 지붕틀은 3개 이상인데 이것도 어디 앞에만 붙어 있다고요? 수선 변경 앞에서만. 증설 해체에서는 숫자랑 상관없이 다 대수이고 다른 것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내력벽 수선이잖아요. 근데 수선이면 30 이상부터가 대수니까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좋고.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죠?
아예 아까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 이거 다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8회 때 2년 전의 문제지만 기초를 갖고 낸 거야. 기초를 가지고 2번이면 당연히 2번이 답이죠. 3번의 구조 개선서와 시방서가 이거 할 때는 발음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거. 방향을 보여주는 게 시방서예요. 보일 바 십자. 설계 도서에 해당되겠죠? 각종 도서? 각종 도서에. 근데 이거 몰라도 그냥 2번이잖아. 2번 정답은.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강론파태라는 개념 중에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 지금 한 거잖아. 강론파태는 말 중에서 도로 개념이라면 보통 통과도로가 원칙이지만 막다른 도로 예외적으로 존재하잖아.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따라, 길이에 따라, 너비에 따라서 그죠? 결정이 되는 10m 미만이면 2m 이상은 포기되고 10에서 35 사이면 3m 이상은 되고 35 이상이면 6m 이상은 돼야 되는 그 말까지는 생각이 안 나나요? 생각이 안 나도 괜찮다 했습니다. 그거는 너비 구조 5번에 고층 건축물의 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좀 막혀놨던 거. 그래서 틀린 것은 2번만 틀렸고 5번의 건축상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부속 건축물이란 주된 건축과 분리된 주된에서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과 다른 대지에 건축된 건축을 말한다? 틀렸어요. 주된 건축과 다른 대지가 아니고 같은 대지에 있어야 돼. 같은 대지에 이때 별도의 건축물이니까 분리되어 있고요. 용도가 부속 용도라는 겁니다. 다른 대지에 속해 있으면 부속이 될 수가 없지. 막말로 다른 대지에 속해 있다면 여기에 주된 건축이 있고 저기 100m 지나서 다른 땅에 부속이 있다? 같은 대지에 있어요. 그래서 주된 건축 기준으로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그렇게 됩니다. 2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에는 건축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적용 안 되는 예 중에 하나잖아요. 쭉 연결된 고속도로에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기 때문에 3번의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16층 이상이나 층수에서는 무조건 16층 이상 또는 일정한 용도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일정한 용도의 연면적 5,000 이상. 그래서 일정한 정도라는 걸 제가 기억은 안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그냥 느낌만 잡아오라고 했는데 이걸 기억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 대충 어떤 건지 와요? 생각이 나?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 할 때 5,000 이상 할 때 일정한 건축물이 뭐냐는 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쓰는 그런 건축물 있잖아. 생각나는 대로. 제가 볼 때는 3가지만 기억해도 훌륭한데. 예? 종교시설. 그렇지, 종교시설. 많은 사람 모이잖아, 종교시설. 숙박시설. 많은 사람 모이는 숙박시설. 뭘 말해봐야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문화집회설, 이거 훌륭하지. 근데 우리 문화미집회설 많은 사람 모이는 문화미집회설. 거기서 제가 아무리 문화미집회설해도 뭐 전시장이나 동물원, 식물원은 거기 동물, 식물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기억 안 나도 돼. 이거 상관없어.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자, 상관없어. 괜히 뭐 그거 기억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맞고 4번에 한쪽 끝은 고정이 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요약서에서 보지도 못했는데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본서엔 그 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5번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중심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은 특수구조 건축. 이것도 또 특수구조에 특수구조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알아야 맞히는 거 아니죠? 이미 정답은 나왔죠? 1번에서. 틀린 거. 1번. 그런데 특수구조 건축물도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4번, 5번 정도만
내가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낸 적은 없지만. 그냥 나올 가능성은 매우 드물지. 주택 건축물. 사실 1, 2, 3번. 자, 6번에 다음 건축물 중 건축부의 적용을 받는 걸 찾아라. 이런 건 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여러 번 나왔던. 이것도 기준이지만 그전에도 여러 번 나왔단 말이야. 참 많이 나왔던 거죠, 이게.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이게 답이잖아요. 여러분, 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이면은, 그것도 아주 혹시 헷갈릴까봐 토지에 정착된 이 말까지 쓰네? 자, 우리 이것이 컨테이너 박스로서 건축에 적용 안 되는 것은 유일하게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만 해도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 간이 창고도 공장 안에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동이 쉽기 때문에 정착성이 없어서. 그거 외에는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든 주택으로 표현하든 뭐 사무실로 표현하든 뭐 농업용 그 간이 창고로 표시하든 당연히 건축법이에요. 컨테이너용 주택은 컨테이너 뭐 지붕 벽 있고 이런 거 다 있는데 뭐. 2번에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호시설. 선로 부지 안에 있으니까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3번에 문화재법에 의한 가지적 문화재. 이거는 법의 목적이 달라서 그랬죠? 문화재 지정은 되거나 가지정만 되더라도 건축법 손을 떠난다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4번이 고속도로 통행 중에서 아까 나왔던 거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하천구역 내에 있으니까 쭉 연결되어 있는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실이라 역시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7번 다음 중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 여러분, 보통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건축물이 됐든 하나의 도심계획 시설로 표시가 되든 하나의 주택단지로 표시되든 하나의 도로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으로 표시가 되든 들어서는 땅 전체를 일대지로 봐주겠다. 또 합병이 불가능한 거 있잖아. 합병이 불가능한 땅은 합병이 불가능한데 두 땅을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두 땅 전체를, 그죠? 그리고 조건부호가. 조건의 내용이 뭐예요? 나중에 합칠 것을 조건 붙이는 경우. 다야, 그럼 이게. 1번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하나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하라는 경우. 합칠 것을 조건 붙였을 때. 안 다른 게 합쳐질 거. 그런데 괄호 속에 토지가 서로 다른 경우.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소유자가 합쳐질 땅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면 나중에 합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죠? 그러면 나중에 합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큰일 나잖아. 그래서 소유자가 같은 걸 전제로 해서 역시 나중에 합칠 거 조건 붙였으니까. 그래서 소유가 서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2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가 부대복리소를 건축하는 경우 그 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전체 땅을 일대지로 봐주는. 3번의 공간법에 의해서 각 필지의 지번 지역이 다른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자, 우리 지번 지역이 다르다, 도면 축척이 다르다, 서로 인접했지만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을 때 그 사이로 합병이 불가능한 땅. 그런데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를 얘기해놨지만 괄호 속에 토지 소유자나 소유권 외권과 서로 같은 경우,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권과 서로 같대요. 그럼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네요. 이게 다른 경우는 각각을 봐야 되잖아. 같은 경우니까 둘 이상을 일대지로 봐줄 수 있는 것에 들어갑니다. 전제 조건 아까 1번과 3번 중에서 1번은 틀리고 3번이 맞는 거 아닙니까? 4번의 도로 지표 하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시장 등기 정한 일단의 토지, 지하상가. 5번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 그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둘 이상에 걸쳐 지을 때 그 얘기 그대로. 자, 8번의 건축상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거 아닌 거. 이번엔 반대로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자,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도심계획 시설의 결정고시가 있는 부분이다. 그럼 일부에 대해서 도심계획 시설의 결정고시 됐으니까 그 일부만 일대지로 되겠네요. 2번에 일부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받은 부분. 3번 일부에 대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받은 부분.
4번에 일부에서 국격부산 개발이 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받은 부분 일부만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잖아. 일부만 되죠. 4번에 5번에 사용선을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한다면 합쳐지는 땅 둘 이상의 땅 전체를 일대지로 봐줄 수 있는 경우죠. 여기서 뭐라 해야 돼요? 합칠 것이 아니고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해야지.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 나눠지는 땅 그래야 되죠. 나눠지는 땅은 아직 나눠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눠질 거 이렇게 했던 거. 자, 우리 9번에 건축상 일정한 공작물은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가? 자, 우리 신고 대상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숫자가 빨리 해보고 나서 봅시다. 2, 4, 6, 8 넘는 게 신고다. 대부분이 6m, 2m짜리가 담장 옹벽, 4, 광, 8, 고, 5, 나이 태양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 8m 이하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사로 외벽이 없는 거. 다. 자, 우리 해당하지 않는 거. 높이 3m짜리 담장 옹벽이면 2m 넘는 것이죠? 네. 신고 대상이죠? 네. 6m의 광고 탑이면 신고해요. 4m 넘는 거네. 4m 넘는 거네. 높이 8m의 골프 연습 운동시설이란 철탑 신고 대상 6m 이상, 6m 넘어야 되죠. 6m 넘는 거. 네? 9m 고가수주면 신고. 8m 넘는 고가수주 8구에 들어가잖아. 8구. 5번에 높이 10m짜리 기계식과 철골 외벽이 없는 거 8m 이하야 돼요. 신고가 되려면. 여기 10m는 아예 못 져요. 못 져. 8m 이하가 신고입니다. 8m 이하. 공작은 최대가 신고밖에 없잖아. 자, 10번 더 봅시다. 건축법 적용하는 공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작물. 건축법 적용하는 공작물. 건축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공작물은 자치시, 자치주사, 시장에서 5천자에게 축조 신고해야 된다. 누구에게를 묻고 있죠? 제가 건축에 나오는 각종 허가 신고는 대부분 다 여기처럼 자치시, 자치주사는 당연히 들어가고 시장운수, 구청장까지 들어가잖아. 이번에 높이 6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5m 넘는 거. 이거 틀렸지. 여기서 6m짜리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6m를 넘는 범위를 물었잖아. 그럼 여기서처럼 6m 넘을 때 신고해야 된다면 6m까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아니잖아. 이거는 5m 넘을 때잖아. 5m 넘을 때. 이건 범위로 보시는. 그래서 틀렸고 3번에 높이 6m를 넘는 통신용 철탑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이 통신용 철탑은 주거와 상업적에 설치하는 경우 요거 신고 대부분에 들어가는 6m짜리인데 주상에 설치한 걸 전제로 해서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번에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소 외벽이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 8m 이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소로서 외벽이 없는 거. 5번에 건축에 딸린 높이 2m를 넘는 담장을 설치할 때는 신고할 필요 없다. 2m 넘는 담장인데 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까? 건축물에 딸려 있기 때문에. 건축에 딸려 있으면 딸린 시설물서 건축물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허가신고로 충분하지 별도로 공작물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 지을 때를 전조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여기서? 쉬세요. 졸려.